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세론. 이름만 들어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었다. 연기력 하나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녀의 삶은 누구보다 찬란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외로웠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다. 1. 천재 배우의 탄생. 김세론은 2001년 어린 나이에 모델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한 배우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이창동 감독이 제작한 영화 여행자를 통해서였다. 이 작품으로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세계적인 배우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작품은 단연 아저씨였다. 원빈과 함께한 이 영화에서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연기력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을 선보였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아역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배우로 인정받기에 충분했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김세론은 단숨에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2. 성공과 도전, 그리고 고난. 아저씨 이후 그녀의 배우 인생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쌓아갔다. 도이아에서는 다시 한번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았고 이웃사람, 눈길, 동네 사람들 등 다양한 작품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 그러나 연예계의 화려한 삶 뒤에는 언제나 그늘이 존재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한 그녀에게 연예계는 쉬운 곳이 아니었다. 끊임없는 경쟁과 대중의 관심 속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그리고 결국 2022년 5월 그녀의 삶에 가장 큰 시련이 닥쳐왔다. 음주운전 사고였다. 3. 논란과 자숙, 그리고 복귀를 향한 움직임. 음주운전 사건 이후 김세론은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한때 사랑받던 배우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변한 그녀는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아이브라더스의 비터스워터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다시 무대로 돌아오려 했다. 또한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계획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해야 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한번 도전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짧았다. 4. 김세론의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남겨진 이야기. 2024년 2월 16일 김세론은 서울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녀와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신고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녀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그녀가 보여준 연기력, 그녀가 가졌던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세론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연기를 사랑했고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했다. 5. 김세론이 남긴 것,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김세론의 삶은 성공과 좌절,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연예계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어린 나이에 데뷔한 배우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스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도 이해하고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 김세론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와 작품들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다.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연기의 아름다움과 열정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의 명복을 빌며 이제 우리는 그녀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다시금 돌아봐야 할 때다. 찬란했던 시작, 그리고 스타덤으로의 도약. 김세론은 단순한 아역 배우가 아니었다. 2001년 1살 때부터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고 9살이 되던 해에는 영화 여행자를 통해 본격적인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버려지고 보육원에 맡겨진 소녀 진희 역을 맡아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그리고 이 작품이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면서 그녀는 최연소로 레드카펫을 밟는 영광을 안았다. 그 후 2010년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과 호흡을 맞추며 대한민국 영화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소미 역을 맡아 어두운 범죄 조직에 휘말린 아이의 공포와 슬픔을 절절하게 표현해낸 그녀는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김세론은 더 이상 아역이 아닌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배우로 성장했다.
꾸준한 성장과 연기 스펙트럼의 확장. 아저씨 이후 김세로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나갔다.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여왕의 교실, 엄마가 뭐길래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연기 내공을 쌓았다. 특히 2014년 영화 도휘아에서는 배두나와 함께 출연하며 다시 한번 칸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위기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 도희 역을 맡아 사회적 문제를 담아낸 그녀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김세로는 단순한 아역이 아닌 점점 성숙한 배우로 거듭났다. 이웃사람, 눈길, 동네 사람들 등에서도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구축했다. 그 결과 부일영화상 신인여우상, 청룡영화상 최연소 신인여우상 등 다수의 영화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연기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논란 속의 자숙, 그리고 복귀를 향한 움직임.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촬영을 마친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에서는 그녀의 분량이 대거 편집되었고 이후 예정되었던 여러 활동들도 중단되었다. 김세로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려 했다.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계획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해야 했고 이후 독립영화 기타맨을 촬영하며 조용히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끝내 그녀의 유작이 되고 말았다. 2024년 2월 16일 김세론의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다. 서울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녀의 소식에 대중과 연예계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녀와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 역시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배우 김옥빈은 자신의 SNS에 국화꽃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 동네 사람들에서 함께 연기했던 배우 김민채 역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 며 애도를 표했다. 그녀의 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라고 밝혔다. 김세론이 남긴 것,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김세론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배우였으며 한때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기대주였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서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 어린 나이에 시작된 연예계 생활, 끝없는 경쟁과 대중의 평가 속에서 그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연예계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세계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재기의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김세론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연예인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연예인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실수를 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세론이 남긴 질문들은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숙제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연기와 열정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김세론이라는 이름이 한국 영화사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가 영면하기를 기원한다.